안녕하세요. 오창익TV 구독자 여러분,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잠겼는데요. 그래도 오늘 방송 쉬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의 창 개편 이후 두 번째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권연대의 조영민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되는데 이분이 전문가, 오늘 다루는 얘기의 전문가로서 최근에 연구도 하고 정책 보고서도 냈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지금 감옥이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네, 네. 2016년이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교도소 과밀 수용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네. 적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정부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라고 공고했었는데요. 그 7년 기간이 이번 달 29일 날입니다. 그래서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과밀을 해소하는 게 당장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 시설을 져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야 되니까 단박에 해결하지 못할 거니 5년 또는 길게는 7년의 시간을 줬는데 막상 7년이 지나고 보니까 한국 감옥은 그때보다 더 과밀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고 정부가 무책임의 극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교도소 과밀 수용이 중요하냐 하면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둬놓는 곳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교화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일종의 학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은 곳에 가둬놓으면 안 되죠. 과밀 수용은 정말 부끄러운 후진국형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정교화를 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네네. 지금 올해 2023년 올해에 법무부 전체 예산이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중에서 교정교화 예산이 100억인데요. 네. 퍼센티지로 보면 0.2% 정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과연 교정교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재소자 숫자가 6만 명이죠. 6만 명입니다. 예. 그러면 100억을 6만 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인당 10몇만 원 정도. 15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이를테면 모든 교육을 다 하는 거잖아요. 심리 치료도 해줘야 그렇죠. 되고, 직업교육과 심리치료까지 다. 출소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육 포기 상태인 거죠. 교도소에 다녀오셨죠, 옛날에. 네, 그렇습니다. 네. 과밀 수용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분류 수용이라든가 교정 교화가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처우가 안 됩니다. 5평에 33명씩 잡아가두는 그런 인간 창고 자체인 거죠. 아니, 그리고 그건 옛날 얘기고,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지금은 5평에 12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엄청나네요. 상태입니다. 근데 12명이 있으면 그 감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이 나기 일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동료 재소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렇죠. 남들은 급해 죽겠는데 11명은. 그럼 빨리 나와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욕을 하고 치고받고. 왜냐면 조건을 그렇게 두면 범죄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데 아직도 교도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게 부끄러기 짝이 없는 일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과밀 수용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영민 연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 대한민국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 포함이죠. 수용자 숫자가 4만 8천 명인데 1년 5개월 사이에 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5%가 급증한 겁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범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생계형 범죄, 경제와 관련된 범죄, 채무 불이행 등이 많이 늘어서 재소자 숫자가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밀 수용은 지금 한국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주요한 급선무인데 어제도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뭐 자기 직을 던져버리고 정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공고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에
여태까지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형 집행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론 법으로 제도로 가능합니다만 사형 집행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사형수들을 한 곳에 모은다든지 또는 유엔에 보고하면서 우리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사형제가 존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받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한국하고 유럽연합 EU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잖아요. FTA를 맺을 때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사형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합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 교역량이 많은 나라가 사형 집행을 해버리면 인권 후진국이 되고 정말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자유무역 이제 안 하겠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으로서는 재앙적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형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바꿔서 할까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고 사형 제도도 역시나 뭐 전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교정시설에 있는 진정함을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희 인권연대가 요즘 교도소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교도소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제주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이라는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식적으로 교도소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수용자들과 교감도 하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권운동에 많은 사람하고 연대해야 되지만 그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대해야 되는 게 인권운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도소 가보면요, 복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치한 진정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으면 적어가지고 그 진정함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거에다가 이런저런 인권 침해가 있었구나 조사도 하고 또 바꾸라고 권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교도소 진정함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일 잘하겠다고 지방사무소도 제주도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교도소 등 다수인보호시설에 설치된 진정함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아니라 교도소의 경우에 교도관들이 열어보고 알아서 처리해버린다라는 제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수용자 입장에서는 진정함에 자기가 사연을 써가지고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집어넣는 행위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행위, 비밀 보장이 안 되는 행위, 교도관들에게 더 찍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묻고 싶은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도대체 왜 만들었나? 최근 언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명의 상임위원이 굉장히 괴상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나 괴상한 상임위원이 오기 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갇힌 자들의 벗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집 없는 사람들의 든든한 호민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인권에 있어서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좀 필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옆에 있어. 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 상임위원, 또 뭐 사무총장 등 인권운동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무슨 일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심각합니다. 지금 내부 분란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활동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내드리는 오창익의 창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7년, 늦어도 7년 내에 과밀 수용을 해소하라고 그랬는데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과밀화된 상황. 조영민 연구원, 이번에 정책보고서는 냈는데 이거 입법 부작위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법 행정 부작위고 직무유기죠. 헌법재판소의 공고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있죠. 어제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씨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아가두는 것에 능한 사람들인데 잡아가둔 다음에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이 12월 22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국가가 교도소의 과밀 수용을 해결하라고 요구받았던 날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오창의 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